안녕하세요, 가시장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촬영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빙하기였는데 촬영을 중간에 끝나고 시장이 종료되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나름대로 양호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포스코도 굉장히 흐름이 좋죠. 9월달은 내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카카오하고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반대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는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가장 열일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또 LNF, 첨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일단 주가 상승과는 별개로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석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최소한 몇 주 내지는 한 달 정도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8월 30일부터죠.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화재건과 함께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던 LG화학.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3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섰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주변의 분위기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저점을 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 LNF, SK하이닉스,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 크래프톤,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3대 지수가 꽤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S&P 500도 0.77%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8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8% 하락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21선을 이탈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6월달하고 7월달처럼 빠르게 반등이 나온지에 대해서 이번 주 흐름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촬영한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0.25%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정도의 하락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아직 오후장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오전장과 오후장의 일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미국 증시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에 제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낙폭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코스닥이 비교적 상승폭이 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지난번에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회복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충격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매도해야지만 금요일 날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요일 전후로 한번 조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미국 증시,
지금 다우지수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하고 나스닥 또 S&P 500까지 물론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석도 있는 만큼 이번 주야말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정말 강한 테마 중에 하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코프로비에서 SK이노베이션하고 약 10조 원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소재의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40만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본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 항상 어떤 재료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그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카카오도 17만원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많은 증권사에서 20만원, 22만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을 대입해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는 주가가 부러질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41만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FN 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12월 선행 주가 PER은 약 60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 소재 기업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에 70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던 SK이노베이션의 공급 계약권 약 10조 원가량 규모가 되죠. 이 실적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PER 60배가 아니라 20배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만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에 이어서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에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2024년 이후의 실적, 이게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PER이 20배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로 2024년에 실적이 미리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더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2024년에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24년 실적이 미리 선반영이 된다면 아무리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 증가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순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올 초에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단순히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실적도 좋고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에코프로비엠처럼 향후 먼 미래의 실적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아무리 투자권이 발표가 되던 또 실적이 증가하던 그리고 업황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을 바라보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지금보다 강하게 더 상승이 나온다면 미리 미래의 실적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오랫동안 주가가 또 횡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좀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시나마 이해가 되실 테니까 혹시나 소재 기업들을 보유하셨다면 투자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지금 구간에서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 섹터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과도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관련 소재 기업인 LNF 이 종목이 오늘은 또 큰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오늘은 LNF가 에코프로비엠보다 주가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LNF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충분히 이러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차전지 자체는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신규 투자가 발생될 것이고 또 공장 캐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지금 기대감을 많이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처럼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많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지금 시점만 봤을 때는 어떤 산업을 망라하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가장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2차전지와 관련해서 제가 소재 기업 외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기차 무선 충전 규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파법상 주파수 대역이 할당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했었지만 최근엔 전기차 무선 충전기와 관련된 실증 특례가 승인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패드 위에 올려놓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무선 충전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규제로 인해서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했었는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는 관련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실증 특례라는 것은 시험이나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승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완전 승인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몇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모센스. 이 종목은 올해 6월달에 상장한 기업인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상한가가 나왔고 현재는 17%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을 보면서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냐, 이런 반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당장 매수하자, 그런 의견이 아니라 규제가 풀렸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알아놓고 또 주가가 조금씩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구간을 활용해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전기차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로서 한번 알아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이 기업은 무선 충전의 차페시트를 개발하고 있고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고출력 차페시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양 EMP.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 기업은 전기차용 무선 충전 플랫폼 개발에 국책 과제를 주간 기업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무선 충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는 물론이고 주행할 때도 충전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센스하고 동양 EMP 이 두 종목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새로울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이 화두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급상승이 나온 자리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이슈였고 또 새로운 첫 상승이 나왔던 그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놓고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조금씩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구간을 도모해 보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